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이 이제 종류별로 다양할 텐데 민사 채권도 있을 것이고 상거래 채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채권별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변제를 이제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변제기일이라든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못하고 이제 변제기일이 자꾸 늦춰진다든가 채무자가 이제 다양한 핑계를 대고 변제를 자꾸 미루고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제 대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채무자의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권자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이제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당시에 채무자의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판결문도 있을 것이고 차용증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거래 채권도 물품 대금이나 제조업에 관한 채권 또는 공사 대금, 용역 대금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민사 채권하고 좀 달리 계속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업상의 이제 이런 채권이다 보니까 한 번의 거래로 이제 끝나는 경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거래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제가 한 달 단위로, 두 달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로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주류가 대여금 또는 약정금 이렇게 이제 그 개인 간에 이렇게 이제 차용해준 금전거래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단일성의 금전거래일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변제 기일에 민사가 됐던 또는 상거래가 됐던 간에 변제 기일에 만약에 이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황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제 시간을 조금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통상적으로 이제 채권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받을 돈이 다른 데로부터 이제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받으면은 주겠다라고 통상적으로 80~90%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90%가 자기가 지금 채무가 많이 있다라고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채무가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지금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대금 결제를 못 해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채권자한테. 그러면 채권자가 바로 손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자기도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말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돈을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변제 기일에 만약에 변제를 제때 못하고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여건은 변제 자력은 자꾸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신용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전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끌어다 때로 다 썼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거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출심 절차를
밟아서 그 신용정보사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하신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서 판결문에 이제 그 가름하는 이런 서류를 이제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용증 같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판을 해서 이제 판결문을 빨리 받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은행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압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효만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차용증 서류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차용증에 적혀져 있는 변제 기일에 만약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판결문을 획득을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신용정보사라든가 이런 데 채권 추심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그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 채권 추심 절차를 빨리 밟으셔야 되는 거지, 채무자가 좀 기다려달라는 시간을 주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채무자의 변제 자력만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채권자가 본인 채권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다른 채권자라는 거는 꼭 개인 다른 채권자뿐만이 아니고 은행도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 세금이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국가도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압류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채권자가 만약에 돈을 빼가 버린다 그러면은 선의로 기다려줬던 채권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는 채무자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줬더니 결국에는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돈을 떼이게 되는 전국에 가서는 그런 결과밖에는 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채권이 되었던 상거래 채권이 되었던 간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렇게 늘어진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출심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그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